어머니,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이제 혼자 사시기 힘드시잖아요. 정신병원 가실래요? 아니면 요양원 가실래요? 며느리 혜린이가 제 앞에 서서 한 말이에요. 웃으면서요. 저는 육말자, 72이에요. 지금 제 머리가 제대로 돌아가는 건지 모르겠어요. 방금 뭐라고 했죠? 정신병원이요? 혜린아, 지금 무슨 소리를. 어머님, 요즘 이상하세요. 아까도 같은 말 3번 하셨어요. 밥 먹었냐고. 내가 언제. 증거 있어요. 녹음했어요. 혜린이가 핸드폰을 꺼내 들었어요. 재생 버튼을 누르자 제 목소리가 들렸어요. 혜린아, 밥 먹었어? 그 말을 정말로 3번 하고 있었어요. 이건 기억이 안 나요. 정말로 제가 그랬나요? 사실 요즘 깜빡깜빡하긴 해요. 어제 뭐 먹었는지, 아까 뭐 하려고 했는지. 나이 들면 다 그런 거 아닌가요? 어머님, 병원 가보셔야 해요. 치매 초기 증상이에요. 치매. 그 무서운 단어가 제 머리를 때렸어요. 일이 시작된 건 1달 전이에요. 아들 우석이가 갑자기 찾아왔어요. 평일 낮인데 회사는 안 가고요. 엄마, 나 큰일 났어. 얼굴이 새하얘서 깜짝 놀랐어요. 왜? 무슨 일인데? 사업 망했어. 거래처가 계약금 받아놓고 잠적했어. 2억이 날아갔어. 2억이요? 그럼 어떡하는데? 엄마, 나 지금 대부업체한테 돈 빌렸어. 1달 안에 3억 안 갚으면 죽을 수도 있어. 뭐? 대부업체? 손이 떨렸어요. 대부업체라니 그 무서운 사람들이요? 엄마, 이 집 담보로 은행 대출받게 해줘. 그것만 있으면 대부업체 빚 갚고 사업도 다시 일으킬 수 있어. 우서가, 그건. 엄마, 아들 죽는 꼴 보고 싶어? 우석이가 소리를 질렀어요. 그러고는 무릎을 꿇었어요. 엄마, 제발, 제발 도와줘. 혜린이랑 애들 생각해서라도 눈물이 주르륵 흘렀어요. 제 아들이 무릎 꿇고 울고 있잖아요. 알았어, 알았어. 엄마가 도와줄게. 그날 혜린이가 가져온 서류에 도장을 찍었어요. 대출 동의서인 줄 알았어요. 일주일 뒤 딸 유정이가 사위 상호랑 왔어요. 얼굴이 벌겋게 상기되어서요. 엄마, 오빠가 집 담보로 3억 대출 받았다며? 그게 미쳤어? 오빠 사업이 얼마나 엉망인데 못 갚으면 집 날아가는 거 몰라? 유정이가 소리를 질렀어요. 근데 우석이가 죽을 수도 있다잖아. 에이, 죽긴 뭘 죽어. 오빠 특기가 사기치기잖아. 엄마도 속은 거야. 뭐? 엄마, 오빠가 작년에도 같은 수법으로 장인어른한테 5천만 원 뜯어냈어요. 사업 망했다고. 근데 그 돈으로 주식하다가 날렸어요. 머리가 어지러웠어요. 그럼. 엄마, 차라리 집 팔아요. 지금 안 팔면 오빠한테 다 빼앗겨요. 상우가 계산기를 두드렸어요. 어머님, 이 집 시세 8억 5천이에요. 이 집 팔아서 어머님이 4억 2천. 나머지는 우석이 형이랑 유정이가 반반 나눠 갖는 거 어때요? 근데 엄마, 솔직히 어머님 나이에 4억이면 충분하잖아요. 요양원 들어가시고 남은 돈으로 편하게 사세요. 나는 이 집에서 살 거야. 제가 소리쳤어요. 유정이 눈빛이 차갑게 변했어요. 엄마, 고집 부리지 마세요. 오빠가 대출 못 갚으면 어차피 경매 넘어가요. 그럼 엄마 돈도 못 받아요. 지금 우리가 파는 게 나아요. 안 돼. 엄마. 유정이가 탁자를 손바닥으로 쳤어요. 컵이 쨍그랑 넘어졌어요. 엄마, 이 집은 우리 것도 맞다고요. 아빠 돌아가셨으니까 우리도 상속받을 권리 있어요. 그날 밤 잠을 못 잤어요. 우석이가 나를 속인 거야? 정말로? 다음 날 아침
문을 두드리는 소리에 깼어요. 혜린이었어요. 어머님, 아침 식사 챙겨드리려고요. 혜린이가 밥상을 들고 왔어요. 미역국이랑 나물 반찬들이요. 고마워, 혜린아. 어머님, 약도 챙겨 드세요. 혜린이가 알약 3개를 내밀었어요. 이게 뭐야? 영양제요. 어머님 건강 챙겨야죠. 약을 받아들었는데 뭔가 이상했어요. 제가 먹던 영양제랑 모양이 달라요. 혜린아, 이거. 어머님, 빨리 드세요. 식기 전에 밥 드시고. 혜린이가 제 손을 잡고 약을 입에 넣으려 했어요. 순간 소름이 돋았어요. 난 안 먹을래. 제가 손을 뿌리쳤어요. 약이 바닥에 떨어졌어요. 혜린이 표정이 일그러졌어요. 어머님, 왜 이러세요? 좋은 약인데. 나가줘. 혜린아, 나가. 어머님, 나가라고. 혜린이가 입술을 깨물며 나갔어요. 문을 쾅 닫고요. 떨어진 약을 주워봤어요. 손바닥 위에 놓고 자세히 보니까 약 겉면이 이상했어요. 이거 정신과 약 아냐?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며느리가 나를 정말로 치매 환자로 만들려는 거야? 그날 오후 핸드폰 은행 알람 문자를 봐서 통장에서 돈이 빠져나간 걸 알았어요. 은행에 전화했더니 어제 창구에서 500만 원 출금하셨는데요 라고 하더라고요. 난 은행 안 갔는데요. 본인 확인하고 출금해 드렸는데. CCTV 확인해 보시겠어요? 다음날 은행에 갔어요. CCTV를 보여줬는데 혜린이었어요. 제 통장이랑 도장을 들고 돈을 찾아가는 거예요. 저 사람 제 며느리예요. 제가 돈 찾으라고 한 적 없어요. 어머님, 근데 여기 위임장이 있는데요. 어머님 도장 찍혀 있고요. 서류를 보여줬어요. 정말로 제 도장이 찍혀 있었어요. 이건 제가 찍은 게 아니에요. 어머님, CCTV에 어머님이 직접 오셔서 위임장 쓰시는 것도 나와 있어요. 다른 CCTV를 틀었어요. 일주일 전 제가 은행 창구에서 뭔가 서류를 쓰고 있었어요. 기억이 안 나요. 정말로 제가 한 거예요? 아, 그때 혜린이가 공과금 납부 쓰라고 했을 때 속았어요. 완전히 속은 거예요. 집에 돌아왔더니 우석이랑 혜린이가 거실에 앉아 있었어요. 엄마 왔어? 우석이가 웃으며 말했어요. 우석아, 너희가 내 통장에서 돈을. 엄마, 그거 우리 생활비로 쓴 거야. 당연한 거 아냐? 엄마가 아들 생활비 되는 게 500만 원이 생활비야? 엄마, 요즘 물가 비싸잖아. 그리고 엄마, 이제 이 집 명의도 정리해야 해. 무슨 소리야? 혜린이가 서류를 내밀었어요. 어머님, 여기 서명만 하시면 돼요. 집을 우석 오빠 명의로 넘기는 거예요. 뭐? 어머님, 대출 명의자가 집주인이어야 하잖아요. 형식적인 거예요. 안 돼. 이 집은 내 집이야. 엄마. 우석이가 벌떡 일어났어요. 엄마, 나 지금 죽게 생겼어. 대부업체 놈들이 매일 전화해. 이번 주 안에 돈 안 갚으면 진짜 죽어. 그건 엄마가 도와준다고 했잖아. 근데 왜 이러는데? 우석이가 소파를 발로 찼어요. 쿵 소리가 집안에 울렸어요. 우석아, 진정해. 엄마, 서명 안 하면 나 정말 죽는다. 우석이가 제 손을 잡았어요. 아니, 잡은 게 아니라 비틀었어요. 아파. 우석아, 아프다고. 서명해. 어서. 안 돼. 우석이가 제 손을 놓았어요. 그리고 벽을 주먹으로 쳤어요. 액자가 떨어져 깨졌어요. 좋아. 알았어. 엄마가 날 죽이고 싶은 거구나. 우석이가 현관으로 걸어갔어요. 잘 살아, 엄마. 내 장례식 때 보자. 쾅. 문이 닫혔어요. 혜린이가 저를 쳐다봤어요. 그 눈빛이 소름 끼쳤어요.
어머님, 후회하실 거예요. 혜린이도 나갔어요. 저는 깨진 액자를 주었어요. 남편이랑 찍은 사진이었어요. 유리에 금이 가서 남편 얼굴이 반으로 갈라져 있었어요. 여보, 나 어떡하면 좋아요. 그날 밤 딸 유정이한테 전화가 왔어요. 엄마 오빠 집에서 쫓겨났대요. 대부업체 사람들이 집 앞에서 기다리고 있다나 봐. 뭐, 엄마가 도와주면 되잖아요. 왜 그렇게 집에 집착해요? 유정아, 이 집은 엄마, 오빠 죽으면 엄마 책임이에요. 알아요? 유정이가 전화를 끊었어요. 핸드폰을 쥔 손이 떨렸어요. 내가 정말 아들을 죽이는 건가? 이 집 때문에? 근데 이상했어요. 뭔가 이상했어요. 우석이가 정말로 죽을 위기라면 경찰에 신고하지. 왜 나한테 집을 넘기라고 하는 거지? 그 순간 깨달았어요. 이 모든 게 집을 팔려고 하는 거야. 나를 속이려는. 새벽 5시쯤 누가 문을 두드렸어요. 쿵쾅쿵쾅. 정신없이 두드리는 소리에 깜짝 놀라 일어났어요. 누구세요? 엄마, 나야, 문 열어. 우석이 목소리였어요. 술 먹은 것 같았어요. 문을 열었더니 우석이가 비틀거리며 들어왔어요. 술 냄새가 진동했어요. 우석아, 무슨 일이야? 왜 이 시간에? 엄마가 날 죽이려고 하지? 무슨 소리야? 우석이가 제 멱살을 잡았어요. 엄마가 집 안 넘겨주면 나 죽는다고. 대부업체 놈들이 오늘 또 왔어. 집 앞에서 기다리고 있다고. 우석아, 손 놓아. 왜 날 안 도와줘? 남들은 다 자식 도와주는데. 우석이가 거실 탁자를 발로 찼어요. 꽃병이 넘어져 깨졌어요. 우석아, 집만 넘기면 돼. 딱 1년만. 대출받아서 돈 갚고 사업 정상화되면 다시 엄마 명의로 바꿔줄게. 안 돼. 너 작년에 장인 어른한테도 그랬다며. 돈 돌려준다고 하고. 누가 그런 소리를 한 거야? 유정이? 그년이 또 헛소리했어? 우석이 얼굴이 일그러졌어요. 우석아, 말 조심해. 엄마, 유정이 말 믿지 마. 그년 지금 엄마 집 팔아서 자기 빚 갚으려고 혈안이 되어 있어. 너도 마찬가지잖아. 제가 소리쳤어요. 우석이가 멈칫했어요. 엄마, 지금 나를 나가, 당장 나가. 좋아. 알았어. 우석이가 비틀거리며 현관으로 걸어갔어요. 그러고는 문 앞에서 돌아보며 말했어요. 엄마, 내일 아침에 정신병원 사람들 올 거야. 혜린이가 입원 서류 넣었어. 뭐? 엄마 정신 상태가 온전하지 않다고. 치매 초기에 망상 증상까지 있다고. 의사소견서도 받았어. 온몸이 얼어붙었어요. 그게 무슨. 엄마가 날 안 도와주면 나도 방법을 찾아야지. 우석이가 문을 쾅 닫고 나갔어요. 아침 8시 정말로 차가 왔어요. 흰색 승합차. 옆구리에 정신건강의학과라고 써 있었어요. 가슴이 쿵쾅거렸어요. 정말로 날 잡아가려는 거야? 초인종이 울렸어요. 윤말자 어르신 계십니까? 남자 목소리였어요. 침착하고 무표정한 목소리. 대답하지 않았어요. 숨도 안 쉬었어요. 어르신 계신 거 알고 있습니다. 보호자분이 입원 신청하셔서 왔습니다. 전 안 갈 거예요. 어르신, 보호 입원은 보호자 2인 동의로 가능합니다. 아드님과 따님께서 모두 동의하셨습니다. 유정이까지요? 둘이 짜고 치는 거였어요. 나는 정신병 없어요. 나가요. 어르신, 이러시면 더 힘들어지십니다. 문 열어주세요. 문을 열어줄 수 없었어요. 열면 끌려갈 것 같았어요. 1시간을 그렇게 버텼어요. 그러다 그들이 갔어요.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았어요. 이게
이게 내 자식들이 하는 짓이야? 점심때쯤 혜린이가 왔어요. 어머님, 왜 그러셨어요? 병원 사람들 오셨잖아요. 혜린아, 너 정말로 날 정신병원에 보내려고? 어머님, 치료받으셔야 해요. 요즘 이상하시잖아요. 난 멀쩡해. 어머님, 어제도 냉장고에 있는 반찬 다 버리셨어요. 상했다고. 근데 제가 어제 새로 만든 건데. 그건 기억이 안 나요. 정말로 제가 그랬나요? 어머님, 이것 좀 보세요. 혜린이가 핸드폰을 꺼냈어요. 동영상이 재생됐어요. 제가 마당에서 혼자 중얼거리고 있었어요. 여보, 점심 뭐 먹을까요? 아, 당신 된장찌개 좋아하지? 남편한테 말하고 있었어요. 돌아가신 지 3년이나 됐는데. 이건 언제? 어제 찍은 거예요. 어머님, 할아버지 돌아가신 지 3년 됐어요. 근데 살아계신 것처럼 말씀하시잖아요. 눈물이 주르륵 흘렀어요. 내가 정말 이상해지는 건가? 어머님, 입원하셔야 해요. 치료받으시면 나아지세요. 싫어. 난 집에 있을 거야. 혜린이가 한숨을 쉬었어요. 그러시면 우석 오빠 정말 죽어요. 어머님, 그것도 괜찮으세요? 그건 어머님 선택하세요. 우석 오빠 살리고 싶으면 진명에 넘기시든지 아니면 입원하시든지. 혜린이가 차갑게 말하고 나갔어요. 그날 오후 또 은행 출금 문자가 와서 돈이 빠져나간 걸 알고 은행에 전화를 했어요. 고객님, 오늘 1천만 원 출금하신 거 맞습니다. 네, 전 은행 안 갔는데요. 보호자분이 오셨는데요. 금융거래위임장 가지고요. 제가 그런 거 쓴 적 없어요. 고객님, 여기 어르신 도장이랑 지문까지 다 있는데요. 또 당했어요. 1천만 원이요. 저번엔 500, 이번엔 1천. 통장에 남은 돈이 얼마나 되는지 물어봤어요. 현재 잔액 800만 원입니다. 3년 전 남편 보험금으로 받은 5천만 원. 그게 이제 800만 원밖에 안 남았어요. 고객님, 혹시 금융사기 피해 의심되시면 경찰에. 전화를 끊었어요. 경찰에 신고한다고요? 제 자식들을요? 저녁 때 유정이가 왔어요. 이번엔 손주 민준이까지 데리고 왔어요. 10살짜리 손주예요. 엄마, 민준이가 할머니 보고 싶다고 해서요. 민준이는 할머니를 안 쳐다봤어요. 핸드폰만 보고 있었어요. 민준아, 할머니한테 인사해. 안녕하세요. 시큰둥한 목소리였어요. 민준아, 할머니가 맛있는 거 해줄까? 괜찮아요. 배불러요. 유정이가 민준이를 소파에 앉히고 저를 부엌으로 데려갔어요. 엄마, 민준이 사교육비 때문에 미치겠어요. 한 달에 200만 원씩 나가요. 그래, 그렇게 많이? 네. 엄마, 집만 팔면 제 몫이 2억이잖아요. 그 돈이면 민준이 대학 갈 때까지 사교육비 다 해결돼요. 유정아, 엄마는? 엄마 손주 생각은 안 하세요? 민준이 공부 잘하는데 돈 없어서 학원 못 보내면 어떡해요? 그건 엄마가 집 안 팔면 민준이 인생 망하는 거예요. 그래도 괜찮으세요? 유정이가 소리쳤어요. 민준이가 부엌 쪽을 쳐다봤어요. 유정아, 목소리 좀. 엄마, 오빠는 대부업체 빚, 저는 민준이 교육비. 다들 힘들어요. 엄마 혼자만 편하게 살 거예요? 엄마는 편하지 않아. 에이, 편하시잖아요. 넓은 집에서 혼자 유유자적하게. 유정이 눈빛이 차가웠어요. 엄마, 이번 주 안에 결정 안 하시면 저도 이번 동의서에 사인할 거예요. 오빠랑 저랑 둘 다 동의하면 강제 입원이에요. 유정아, 엄마 정신병원 들어가서 6개월 있다 나오시면 법원에서 한정후견인 선임해요. 그럼 엄마 재산 우리가 관리할 수 있어요. 온몸이 얼어붙었어요.
그게 무슨, 엄마가 협조 안 하시니까 이러는 거잖아요. 유정이가 민준이 손을 잡고 나갔어요. 할머니, 안녕히 계세요. 민준이가 고개도 안 돌리고 말했어요. 문이 닫히자 주저앉았어요. 저 아이가, 내 손주가 날 저렇게 차갑게 대하다니. 밤 10시쯤 핸드폰이 울렸어요. 모르는 번호였어요. 여보세요? 윤말자 씨 맞으십니까? 대부업체입니다. 심장이 쿵 내려앉았어요. 정우석 씨가 윤말자 씨 명의로 2천만 원 대출 신청하셨는데 확인 전화입니다. 제가 그런 거 한 적 없어요. 아, 그러시면 곤란한데요. 이미 승인됐거든요. 돈도 정우석 씨 계좌로 입금됐고요. 그럴 리 없어요. 전 신청 안 했어요. 고객님, 전화로 본인 확인하시고 승인하셨는데요. 녹취도 있어요. 그건 제 목소리가 아니에요. 그럼 경찰 신고하시죠. 저희도 사기 피해자예요. 참고로 이자는 월 5%입니다. 한 달에 100만 원씩 나가요. 연체되면 뭐 아시죠? 전화가 끊겼어요. 손이 떨려서 핸드폰을 떨어뜨렸어요. 우석이가 내 명의로 대부업체 돈까지 빌렸다고? 문득 며느리가 제 목소리를 녹음했던 게 생각났어요. 그때 녹음한 목소리를 편집해서 인공지능이요, 보이스피싱이요, 그런 거 뉴스에서 봤어요. 내 목소리로 대출을 신청한 거야. 다음 날 아침 동네 부동산에서 전화가 왔어요. 어머님, 집 매물로 내놓으신 거 맞으시죠? 네. 제가 언제? 보호자분이 오셔서 위임장 주시고 매물 등록하셨는데요. 벌써 두 팀이 보러 오고 싶다는데요. 지금 당장 취소해 주세요. 전 집 안 팔아요. 어머님, 근데 계약금 이미 들어왔는데요. 뭐? 어제 첫 번째 손님이 급하게 사겠다고 해서요. 계약금 5천만 원 받았어요. 보호자분 통장으로 입금됐고요. 머리가 어지러웠어요. 취소하면 위약금 내셔야 해요. 계약금의 2배. 그러니까 1억이요. 전화를 끊었어요. 집이 팔렸다고요? 제가 모르는 사이에요? 핸드폰이 또 울렸어요. 우석이었어요. 엄마, 계약금 들어온 거 알지? 그 돈으로 대부업체 일부 갚았어. 감사해요. 우석아,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엄마 덕분에 살았어. 고마워, 엄마. 전화가 끊겼어요. 눈앞이 캄캄했어요. 마당으로 나갔어요. 감나무 아래 주저앉았어요. 이게 꿈이야, 악몽이야. 근데 현실이었어요. 내 자식들이 날 정신병원에 보내려 하고, 내 돈을 훔쳐가고, 내 집을 팔아버렸어요. 어떡하지? 나 이제 어떡하지? 눈물이 멈추지 않았어요. 그때 담 너머로 목소리가 들렸어요. 말자 씨, 괜찮아요? 마을 통장 박만기 어르신이었어요. 통장님, 말자 씨, 우는 거야? 무슨 일이야? 만기 어르신이 대문을 열고 들어왔어요. 그분 얼굴을 보자 울음이 터져 나왔어요. 통장님, 저 어떡하면 좋아요? 애들이 날 알아요. 다 알아요. 만기 어르신이 제 어깨를 토닥였어요. 말자 씨, 태수 씨가 유언장 남겼어요. 유언장이요? 그래. 나한테 복사본 있어. 집에 가서 찾아볼게요. 그리고 변호사도 소개해 줄게요. 변호사요? 말자 씨, 이대로 당하면 안 돼요. 싸워야 해요. 만기 어르신이 단호하게 말씀하셨어요. 그날 처음으로 희망 같은 게 생겼어요. 그래. 나도 싸워야 해. 내 집을 지켜야 해. 감나무를 올려다봤어요. 남편이 심은 나무. 40년을 함께한 나무. 여보, 나 이제 싸울 거예요. 우리 집 지킬 거예요. 바람에 나뭇잎이 흔들렸어요. 만기 어르신이 가신 뒤 그날 밤은 처음으로
조금 잠을 잤어요. 유언장이 있다고. 남편이 날 위해서. 새벽에 핸드폰이 울렸어요. 혜린이었어요. 어머님, 내일 정신병원 다시 와요. 이번엔 경찰도 동행한대요. 거부하시면 강제로 모실 수도 있어요. 어머님 협조하세요. 안 그러면 더 창피해지세요. 전화를 끊고 손이 떨렸어요. 경찰까지요? 안 돼. 빨리 뭔가 해야 돼. 아침 7시 만기 어르신 댁으로 달려갔어요. 통장님, 저 왔어요. 어르신이 문을 열어주셨어요. 손에 노란 봉투를 들고 계셨어요. 찾았어요, 말자씨. 유언장. 떨리는 손으로 받아들었어요. 봉투를 열자 남편 필체가 보였어요. 유언장. 본인 정태수는 정신이 온전한 상태에서 다음과 같이 유언함. 눈물이 주르륵 흘렀어요. 남편 글씨예요. 1. 본인 명의의 모든 재산은 배우자 윤말자에게 전액 상속한다. 전액이요? 다요? 2. 자녀 정우석, 정유정은 유류분 청구권을 포기하며 이에 자필로 서명하였음. 밑에 우석이랑 유정이 서명이 있었어요. 분명히 애들 글씨예요. 3. 배우자 윤말자는 본 주택에서 평생 거주할 권리를 가지며 자녀들은 이를 방해할 수 없다. 4. 본 유언장은 공증을 받았으며 증인 방만기의 입회하에 작성되었음. 날짜는 남편이 돌아가시기 한 달 전이었어요. 통장님, 이게 정말 진짜예요. 공증사무소에도 원본 있어요. 법적 효력 확실해요.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그럼 이 집은 말자 씨 거예요. 완전히. 애들이 한 푼도 못 받아요. 근데 왜 남편이 나한테 말 안 했을까요? 만기 어르신이 한숨을 쉬셨어요. 태수 씨가 그랬어요. 말자한테 미리 말하면 애들한테 미안해 할까봐. 내가 죽고 나서 알려달라고. 눈물이 멈추지 않았어요. 여보, 당신이. 말자 씨, 이제 변호사한테 가요. 내가 약속 잡아뒀어요. 오전 10시 변호사 사무실. 최성현 변호사. 50대 초반의 단정한 인상이었어요. 윤말자 어머님이시죠? 박만기 어르신께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변호사님, 유언장부터 볼까요? 변호사가 서류를 꼼꼼히 읽었어요. 그리고 고개를 끄덕였어요. 완벽합니다. 공증까지 받았네요. 이건 법적으로 100% 유효합니다. 그럼 제가 이 집을, 네, 단독 소유하실 수 있습니다. 자녀분들은 상속받을 권리가 전혀 없어요. 숨이 턱 막혔어요. 정말로요? 근데 어머님, 다른 문제들이 있어 보이는데요. 변호사가 수첩을 꺼냈어요. 만기 어르신께 들었습니다. 통장에서 돈이 빠져나가고 대부업체 대출이 나갔고 집이 매물로 나갔다고요. 네. 다 제 동의 없이. 그건 명백한 범죄입니다. 문서 위조, 사기, 횡령이에요. 범죄요? 네. 어머님, 혹시 증거 있으세요? 은행 거래 내역이나 녹음 파일 같은 거? 저는 그때 핸드폰이 울렸어요. 은행에서였어요. 고객님, 오늘 또 300만 원 출금 시도가 있었는데요. 최근 출금 내역이 의심스러워서 확인차 전화드립니다. 저 안 했어요. 막아주세요. 알겠습니다. 일단 통장 거래 정지하겠습니다. 전화를 끊자 변호사가 말했어요. 어머님, 은행 가서 지금까지 거래 내역 전부 출력하세요. 그게 증거입니다. 지금 가도 돼요? 지금 당장 가셔야 해요. 더 빼앗기기 전에. 은행에 도착했어요. 창구 직원에게 말했어요. 거래 내역 전부 뽑아주세요. 3년치. 3년치요? 양이 많은데. 다 필요해요. 한참을 기다려
두툼한 서류를 받았어요. 보는데 숨이 막혔어요. 출금 내역. 3개월 전 500만 원 할인 마이너스 위임장. 2개월 전 800만 원 우석 마이너스 위임장. 한 달 전 1천만 원 유정 마이너스 위임장. 2주 전 1,200만 원 할인 마이너스 위임장. 일주일 전 1천만 원 상호 마이너스 위임장. 총 4,500만 원이 빠져나갔어요. 이 위임장들 다 보여주실 수 있어요? 직원이 파일을 뒤져 위임장 사본들을 보여줬어요. 다 제 도장이 찍혀 있었어요. 근데 제가 쓴 게 아니에요. 글씨체가 달라요. 이거 위조예요. 제가 쓴 게 아니에요. 어머님, CCTV도 확인해 보시겠어요? CCTV를 봤어요. 혜린이, 우석이, 유정이, 상호. 다 나왔어요. 제 통장으로 돈을 찾아가는 모습이요. 이 사람들 다 가족이에요? 네. 제 자식들이요. 직원 얼굴이 굳었어요. 어머님, 이거 고소하셔야 할 것 같은데요. 네. 그럴게요. 변호사 사무실로 돌아왔어요. 거래 내역을 보여줬어요. 변호사 얼굴이 굳었어요. 이건 정말 심각하네요. 4,500만 원이요? 네. 어머님, 이것만으로도 횡령죄로 고소 가능합니다. 형사처벌 받을 수 있어요. 정말요? 네. 그리고 대부업체 대출은요? 제 명의로 2천만 원 나갔대요. 제 목소리 흉내내서 보이스피싱이네요. 그것도 사기죄입니다. 변호사가 서류를 정리하며 말했어요. 어머님, 지금 상황 정리해 보겠습니다. 변호사가 노트에 적기 시작했어요. 범죄 목록, 문서 위조 위임장, 동의서, 횡령 통장 4,500만 원, 사기 보이스피싱 대출 2천만 원, 주거침입 열쇠로 무단 출입, 정신병원 강제 입원 시도 미수. 이 정도면 실형 나올 수도 있습니다. 실형이요? 네. 특히 보이스피싱은 요즘 처벌이 세거든요. 근데 변호사님, 애들이에요. 제 자식들. 어머님, 자식이라고 해서 범죄가 용서되진 않습니다. 변호사가 단호하게 말했어요. 그리고 어머님, 더 큰 문제가 있어요. 뭔데요? 집 매매 계약이요. 계약금 받았다고 하셨죠? 네. 5천만 원. 그 계약은 무효입니다. 소유주 동의 없이 체결한 거니까요. 하지만 상대방이 선의의 피해자라고 주장하면 복잡해져요. 그럼 어떡해요? 바로 계약 취소 통보해야 합니다. 그리고 받은 계약금은 즉시 반환하고요. 근데 그 돈을 우석이가 아드님이 횡령한 거죠. 그것도 고소 사유에 추가됩니다. 변호사가 한숨을 쉬었어요. 어머님,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자녀분들이 정말 악질이에요. 이건 단순히 돈 때문이 아니에요. 어머님을 완전히 무력화시키려는 계획적인 범죄예요. 정신병원 입원시키려는 것도 그래요. 한정후견인 선임받으면 어머님 재산 전부 관리할 수 있거든요. 그럼 집도 합법적으로 팔 수 있고요.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그럼 저는 어머님, 지금 싸우지 않으면 정말로 모든 걸 잃습니다. 집도, 돈도, 자유도. 변호사가 제 눈을 똑바로 쳐다봤어요. 어머님, 고소하실 겁니까? 손이 떨렸어요. 제 자식들을 고소한다고요? 근데 이 자식들이 저한테 한 짓을 생각하니까 네, 하겠습니다. 좋은 결정입니다. 제가 고소장 준비하겠습니다. 그날 저녁 집에 돌아왔어요. 거실이 엉망이었어요. 누가 뒤진 흔적이 있었어요. 서랍이 열려 있고 옷장도 열려 있고 누가 들어왔어? 그때 부엌에서 소리가 들렸어요. 어머니, 저 왔어요. 혜린이었어요. 냉장고를 뒤지고 있었어요. 혜린아, 너 왜 여기? 어머님 드실 거 챙기려고요.
냉장고에 먹을 게 없네요. 거짓말이에요. 냉장고는 가득 차 있었어요. 혜린아, 나가줘. 어머님, 제가 저녁 해드리려고 했는데. 나가라고. 혜린이 표정이 싹 변했어요. 어머님, 오늘 은행 갔다 오셨죠? 가슴이 철렁했어요. 은행에서 전화 왔어요. 통장 거래 정지됐다고. 어머님이 하신 거죠? 어머님, 왜 그러세요? 저희가 뭘 잘못했다고. 내 돈 훔쳐간 게 잘못 아니야? 혜린이가 웃었어요. 차갑게. 증거 있으세요? 어머님이 직접 위임장 쓰셨잖아요. 그건 내가 속여서. 어머님, 그런 말씀하시면 정말 치매 맞는 것 같은데요. 혜린이가 핸드폰을 꺼냈어요. 어머님, 이거 들어보세요. 재생 버튼을 눌렀어요. 제 목소리가 들렸어요. 혜린아, 통장이랑 도장 좀 가져다 줘. 은행 갈 일이 있어서. 제가 대신 다녀올까요? 그래, 고마워. 500만 원만 찾아줘. 네, 어머님. 기억이 안 나요. 제가 정말 그랬나요? 이거 한 달 전에 녹음한 거예요. 어머님이 직접 부탁하셨잖아요. 그건. 어머님, 나중에 법원 가면 이거 다 증거로 제출될 거예요. 어머님이 직접 허락하신 거라고. 혜린이가 가방을 들고 현관으로 갔어요. 어머님, 내일 정신병원 사람들 올 거예요. 이번엔 정말로 모시고 갈 거예요. 넌 정말. 어머님, 거기 들어가셔서 3개월만 계세요. 그럼 우석 오빠 빚도 갚고 다 정리될 거예요. 문이 닫혔어요.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았어요. 밤 10시 우석이한테 전화가 왔어요. 엄마, 내일 아침 8시에 집 앞으로 올 거야. 정신병원 사람들. 우석아, 제발. 엄마가 협조만 했으면 이렇게 안 됐어. 엄마 잘못이야. 내가 뭘 잘못했는데. 엄마 혼자 넓은 집에서 살면서 우리는 빚에 쪼들리고 있잖아. 그게 잘못이지. 엄마, 3개월만 입원해 있어. 그 사이에 집 팔고 다 정리할게. 나올 때쯤이면 엄마도 괜찮은 요양원 구해놓을게. 우석아, 나 변호사 만났어. 전화 너머로 침묵이 흘렀어요. 뭐? 유언장도 찾았어. 이 집은 엄마 거야. 너희는 한 푼도 못 받아. 엄마, 지금 무슨 소리를. 너희가 한 짓 다 알아. 돈 훔친 것, 위조한 것 다. 엄마, 변호사가 그래. 너희 다 고소할 수 있대. 실형 나올 수도 있대. 엄마, 진정해. 엄마가 지금 정신이. 나 멀쩡해. 너희가 날 미치광이로 만들려고 한 거잖아. 전화를 끊어버렸어요. 손이 떨렸지만 가슴은 시원했어요. 그래, 나도 이제 싸워야 해. 다음 날 아침 7시 변호사한테 전화가 왔어요. 어머님, 오늘 정신병원 사람들 온다고 하셨죠? 네. 경찰 부르세요. 지금 당장. 불법 감금 시도라고 신고하세요. 네. 경찰을요? 네. 그리고 제가 지금 갈게요. 30분 안에 도착할게요. 그때까지 문 절대 열지 마세요. 변호사가 전화를 끊었어요. 112에 전화했어요. 여보세요. 저 지금 강제로 정신병원에 끌려갈 것 같아요. 도와주세요. 아침 8시 흰색 승합차가 왔어요. 초인종이 울렸어요. 윤말자 어르신 나오세요. 대답하지 않았어요. 어르신, 보호자분들이 다 동의하셨어요. 나오시죠. 그때 사이렌 소리가 들렸어요. 경찰차였어요. 현관 밖이 시끄러워졌어요. 무슨 일입니까? 저희는 정신건강의학과에서 나왔습니다. 보호 입원건으로. 보호 입원이요? 본인 동의는요? 보호자 2인 동의로 가능합니다. 본인이 거부하는데 강제로 모실 순 없습니다. 고마웠어요. 경찰이요.
잠시 뒤 최성현 변호사가 도착했어요. 윤말자 어머님 법률 대리인입니다. 지금 이 행위는 명백한 불법 감금 시도입니다. 변호사가 서류를 내밀었어요. 유 원장과 재산 관련 소송이 진행 중입니다. 보호자들의 입원 동의는 악의적 의도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정신병원 사람들이 물러갔어요. 경찰도 상황 파악하고 갔어요. 문을 열고 나왔어요. 변호사가 서 있었어요. 어머님, 괜찮으세요? 눈물이 났어요. 변호사님, 고마워요. 어머님, 이제 본격적으로 반격할 시간입니다. 변호사가 미소 지었어요. 그날 제 인생의 전쟁이 시작됐어요. 정신병원 사람들을 쫓아낸 그날 오후 변호사 사무실에 앉아 있었어요. 어머님, 이제 고소장을 접수할 겁니다. 준비되셨죠? 네. 근데 변호사님, 정말 애들이 감옥 가나요? 증거가 확실하면 집행유예는 면하기 어렵습니다. 횡령죄는 친족이라도 처벌받아요. 그때 변호사 핸드폰이 울렸어요. 네, 최성현입니다. 네, 지금 보내주세요. 변호사 얼굴이 굳었어요. 어머님, 큰일 났습니다. 무슨 일인데요? 아드님이 집을 또 담보로 잡으려고 했어요. 이번엔 사채업자한테요. 뭐? 변호사가 노트북을 돌려 보여줬어요. 이메일이 하나 와 있었어요. 발신 사채 제목 정우석 고객 부동산 담보대출건. 저희가 정우석 씨로부터 부동산 담보대출 신청을 받았습니다. 담보물건 경기도시 동 123번지. 대출 금액 1억 원. 소유주 윤말자 씨의 동의가 필요하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으며 정우석 씨가 어머님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를 가져오기로 했습니다. 식은땀이 흘렀어요. 1억이요? 네. 그리고 이거 보세요. 변호사가 첨부 파일을 열었어요. 제 인감증명서 사본이었어요. 이건 어떻게 아드님이 주민센터에서 발급받은 것 같습니다. 대리인 신청으로. 그럴 수 있어요? 보호자라고 하면서 위조 서류 제출하면 가능합니다. 변호사가 마우스를 클릭했어요. 어머님, 더 큰 문제가 있어요. 또 다른 이메일이 떴어요. 발신 생명보험 제목 윤말자, 고객보험 계약건. 계약자 정우석, 피보험자 윤말자, 보험금 3억 원, 수익자 정우석, 정유정. 머리가 어지러웠어요. 이게 무슨 보험이에요? 사망보험입니다. 네. 어머님이 돌아가시면 3억이 나와요. 아드님이랑 따님이 반반씩 받고요. 숨이 막혔어요. 언제 이런 걸? 1년 전에 가입됐네요. 어머님 서명이 있고요. 제가 한 적 없어요. 알고 있습니다. 이것도 위조죠. 변호사가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어머님, 이건 정말 위험합니다. 뭐가요? 어머님을 정신병원에 입원시키려는 진짜 이유가 이거일 수 있어요. 무슨 말씀이세요? 정신병원에서 약물 과다 투여로 사망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러면 보험금이 나오죠.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설마 그럴 리가. 어머님, 혜린 씨가 드리려던 약 기억하세요? 그거 분석해 봤는데요. 변호사가 서류를 꺼냈어요. 정신과 약물이 맞습니다. 근데 용량이 보통 사람한테 처방하는 것의 3배예요. 3배요? 네. 이걸 계속 먹으면 정말로 정신이 혼미해집니다. 그리고 심장에도 무리가 가고요. 눈물이 났어요. 저 애들이 날 죽이려고 직접적으로는 아니지만 그런 상황을 유도하려 한 거죠. 변호사가 노트북을 닫았어요. 어머님, 이제 이건 단순한 재산 문제가 아닙니다. 생명의 위협입니다. 그날 저녁 변호사가 증거를 더 찾기 위해 사설 탐정을 고용했어요. 이틀 뒤
탐정이 보고서를 들고 왔어요. 윤말자 여사님, 자녀분들 조사 결과입니다. 탐정이 사진들을 쭉 펼쳤어요. 정우서, 도박장 출입 기록 최근 6개월간 15회. 대부업체 5곳에서 총 3억 원 대출. 회사는 이미 폐업 직전. 정유정 앤드 박상호. 명품 매장 출입 한 달에 2천만 원 이상 지출. 강남 룸살롱 단골 상호. 부동산 투자 실패로 빚 5억. 5억이요? 네. 유정 씨 남편이 작년에 건물 투자했다가 사기당했어요. 지금 빚만 5억입니다. 탐정이 다른 사진을 보여줬어요. 그리고 이거 보세요. 우석이랑 유정이가 카페에서 만나는 사진이었어요. 며칠 전 찍은 건데 둘이 싸우더라고요. 싸워요? 네. 녹음도 했습니다. 탐정이 녹음 파일을 재생했어요. 우석, 야, 보험금은 우리 반반씩이라고 했잖아. 근데 넌 뭐야? 사채까지 끌어들여? 유정 오빠야말로 뭐야? 엄마 인감증명서 몰래 뽑아서. 나도 권리 있다고. 우석 엄마 죽으면 보험금 3억이야. 집까지 팔면 8억. 반반 나눠도 5억 5천씩이잖아. 유정 근데 오빠가 먼저 돈 쓸 거잖아. 대부업체 빚 갚는다고. 난 손에 쥐는 게 없어. 우석 그럼 어쩌라고. 내가 먼저 죽게 생겼어. 유정 오빠 나도 죽게 생겼어. 남편 빚쟁이들이 우리 집 앞에서 기다리고 있다고. 우석 그럼 엄마 빨리 정리해야지. 근데 넌 왜 자꾸 방해해? 유정 방해? 오빤 혼자 다 헤쳐먹으려고 하잖아. 진명에 넘기라고 서류까지 들고 갔으면서. 녹음이 끝났어요. 입이 안 다물어졌어요. 저 애들이. 둘 다 어머님 재산을 노리고 있는데 서로 먼저 차지하려고 싸우는 겁니다. 탐정이 다른 파일을 꺼냈어요. 그리고 이것도 있습니다. 며느리 혜린 씨가 사위 박상호 씨와 만난 기록이에요. 혜린이가 상호를 사진이 나왔어요. 혜린이랑 상호가 호텔 로비에서 만나는 모습이었어요. 이것도 녹음했습니다. 혜린 상호 씨, 우리끼리 먼저 처리하는 게 어때요? 상호 무슨 말이에요? 혜린 어머님 집, 제가 명예 넘기는 서류 받아낼 수 있어요. 그럼 우리끼리 팔고 나눠 가져요. 상호 우석이 형하고 유정이는요? 혜린 나중에 처리하면 돼요. 일단 집부터 팔아요. 8억이면 우리 4억씩이잖아요. 상호 근데 들키면. 혜린 안 들켜요. 어머님 정신병원 보내놓으면 3개월 동안 아무도 모르잖아요. 녹음이 끝났어요. 혀가 굳었어요. 저 사람들이 다 배신하고 있는 거예요? 네. 우석 씨는 혼자 먹으려 하고 유정 씨는 유정 씨대로, 혜린 씨는 상호 씨랑 짜고 다들 서로 속이고 있습니다. 변호사가 서류를 정리했어요. 어머님, 이제 충분합니다. 이 증거들이면 전부 법정에 세울 수 있어요. 다음 날 변호사가 고소장 3개를 제출했어요. 1. 정우성 마이너스 횡령, 문서 위조, 사기. 정유정 앤드 박상호 마이너스 횡령, 사기. 3. 김혜린 마이너스 횡령, 사기, 살인 미수약물 과다 투여 시도. 경찰서에서 연락이 왔어요. 윤말자 씨, 내일 오전 10시에 진술하러 오세요. 네, 알겠습니다. 그날 저녁 우석이한테 전화가 왔어요. 엄마가 날 고소했어? 그래. 미쳤어? 아들을 고소해? 넌 날 죽이려고 했잖아. 보험금 3억 걸어놓고. 전화 너머로 침묵이 흘렀어요. 그건 녹음 다 있어. 내가 유정이랑 싸운 것도 다. 엄마, 그게 아니라. 우석아, 나 경찰서 간다. 너희 다 조사받을 거야. 엄마, 잠깐만. 전화를 끊었어요. 잠시 뒤 유정이한테 전화가 왔어요. 엄마,
오빠한테 전화 왔어요? 엄마가 우릴 고소했다며? 그래. 엄마 미쳤어요? 우리 친족이잖아요. 친족이 친족한테 이래? 엄마 죽이려고 보험 들어놓고? 그건 오빠가 한 거예요. 나 몰라요. 녹음 있어. 내가 엄마 죽으면 보험금 내 거야라고 한 거. 유정아, 너도 조사받을 거야. 혜린이도 상호도. 엄마, 우리 애들 생각 안 해요? 민준이 아빠 감옥 가면 어떡해요? 그건 내가 생각할 문제야. 엄마는 이제 모르겠어. 전화를 끊었어요. 핸드폰이 계속 울렸어요. 우석이, 유정이, 혜린이, 상호. 다 전화했어요. 다 받지 않았어요. 일주일 뒤 경찰 조사가 시작됐어요. 우석이가 먼저 소환됐어요. 혜린이도, 유정이도, 상호도. 변호사가 제출한 증거들이 너무 명확했어요. 은행 거래 내역, 위조된 위임장들, 보이스피싱 녹취록, 보험 가입 서류, 탐정이 녹음한 대화들. 경찰이 말했어요. 윤말자 씨 증거가 확실합니다. 전부 입건될 겁니다. 재판은 언제예요? 한 달 뒤 첫 공판입니다. 그날 오후 우석이가 집 앞에 나타났어요. 무릎을 꿇었어요. 엄마, 제발 고소 취하해줘. 안 돼. 엄마, 나 감옥 가면 끝이야. 회사도 끝나고 혜린이도 날 떠날 거야. 그건 내가 자초한 거야. 엄마, 우석이 눈에서 눈물이 흘렀어요. 근데 저는 아무 감정도 안 들었어요. 엄마, 내가 미쳤었어. 돈 때문에 정신이 없었어. 미안해, 진짜 미안해. 우석아, 넌 날 죽이려고 했어. 보험금 타려고. 그건 진짜 아니야. 혜린이가 그런 거야. 녹음 들었어. 내가 유정이한테 엄마 빨리 정리해야 한다고 한 거. 우석이가 고개를 떨어뜨렸어요. 엄마, 나 정말 죽고 싶어. 죽지 마. 살아서 벌 받아. 우석이가 비틀거리며 일어났어요. 그리고 휘청거리며 걸어갔어요. 뒷모습이 초라했어요. 며칠 뒤 유정이가 왔어요. 민준이 손을 잡고 왔어요. 엄마, 민준이가 할머니한테 사과하고 싶다고 해서. 민준이가 제 앞에 섰어요. 고개를 숙였어요. 할머니, 죄송해요. 제가 엄마한테 할머니 집 팔아서 학원비 내라고 했어요. 10살짜리가 무슨 죄예요? 민준아, 넌 잘못 없어. 유정이가 무릎을 꿇었어요. 엄마, 제발 고소 취하해줘요. 상호 오빠 감옥 가면 우린 길거리 나앉아요. 엄마, 내가 잘못했어. 내가 미쳤었어. 제발. 유정이가 울었어요. 민준이도 울었어요. 가슴이 아팠어요. 근데 흔들리면 안 됐어요. 유정아, 넌 엄마 죽으면 보험금 받겠다고 했잖아. 엄마, 나, 민준이 데리고 가. 애 눈에 눈물 그치게 해줘. 엄마, 가. 유정이가 민준이 손을 잡고 일어났어요. 엄마를 용서 못할 거야. 나도 너를 용서 못해. 유정이가 돌아서서 갔어요. 민준이가 뒤돌아보며 말했어요. 할머니, 미안해요. 그 말에 눈물이 났어요. 민준아, 넌 잘못 없어. 어른들이 잘못한 거야. 한 달이 지났어요. 첫 공판이 열렸어요. 법정에 우석이, 혜린이, 유정이, 상호가 나란히 앉아 있었어요. 검사가 증거들을 제시했어요. 판사가 말했어요. 피고인들 할 말 있습니까? 우석이가 일어났어요. 죄송합니다. 제가 미쳤었습니다. 혜린이도, 유정이도, 상호도 고개를 숙였어요. 판사가 판결문을 읽었어요. 피고인 정우석, 징역 2년. 피고인 김혜린, 징역 1년 6개월. 피고인 정유정,
징역 1년. 피고인 박상호, 징역 1년. 단, 피고인들이 횡령한 금액 전액을 피해자에게 배상하고 반성문을 제출할 경우 집행유예를 고려할 수 있음. 변호사가 제 손을 잡았어요. 어머님, 이겼습니다. 눈물이 났어요. 변호사님, 고마워요. 법정을 나올 때 뒤를 돌아봤어요. 우석이가 고개를 숙이고 있었어요. 유정이도 울고 있었어요. 애들아, 너희가 엄마한테 이러지만 않았으면. 근데 이제 늦었어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 감나무가 보였어요. 여보, 우리 이겼어요. 집 지켰어요. 바람에 나뭇잎이 흔들렸어요. 이제 마지막 한 걸음만 남았어요. 판결 일주일 뒤 우석이한테 전화가 왔어요. 엄마, 혜린이가 이혼하겠대. 회사도 파산했어. 집도 경매 넘어갔어. 나 이제 갈 데가 없어. 그건 내가 자초한 거야. 엄마, 나 정말 죽고 싶어. 우석아, 살아. 그게 내 벌이야. 전화를 끊었어요. 다음 날 유정이한테도 전화가 왔어요. 엄마, 상우 오빠가 나갔어요. 뭐? 집 나갔어요. 빚쟁이들 피해서 민준이랑 나만 남았어요. 유정이 목소리가 떨렸어요. 엄마, 우린 이제 어떡해요? 유정아, 내가 선택한 길이야. 엄마, 민준이는 엄마가 잘 키워요. 전화를 끊었어요. 한 달 뒤 법원에서 배상 명령이 확정됐어요. 우석 2천만 원 통장에서 훔친 돈 혜린 1,500만 원, 유정 1천만 원, 상우 1천만 원, 총 5,500만 원을 돌려주라는 명령이에요. 변호사가 말했어요. 어머님, 집 명의도 완전히 정리됐습니다. 이제 100% 어머님 단독 소유예요. 정말요? 네. 그리고 보험금 계약도 취소됐고 대부업체 대출도 다 무효 처리됐어요. 가슴이 뻥 뚫렸어요. 변호사님, 정말 고마워요. 어머님이 용기 내셨으니까요. 그날 저녁 집에 돌아왔어요.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니 집이 텅 비어 보였어요. 아니, 원래 이렇게 조용했나요? 거실 소파에 앉았어요. 이 집을 지켰어요. 남편이 땀 흘려 마련한 집을요. 근데 왜 이렇게 허전한 걸까요? 애들이, 그래도 내 자식들인데. 눈물이 났어요. 이기긴 했어요. 집도 지켰고 돈도 받았어요. 근데 자식들을 잃었어요. 며칠 뒤 마당에서 감나무를 보고 있는데 초인종이 울렸어요. 민준이었어요. 혼자요. 할머니. 민준아? 엄마는? 엄마는 몰라요. 제가 혼자 왔어요. 민준이가 가방에서 편지 봉투를 꺼냈어요. 이거 아빠가 할머니한테 드리래요. 상우가 쓴 편지였어요. 열어봤어요. 어머님께 죄송합니다. 제가 욕심 때문에 큰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유정이랑 민준이를 떠납니다. 제가 있으면 애들만 힘들어서요. 민준이 잘 부탁드립니다. 제가 할 수 없는 부탁이지만 가끔 민준이 얼굴이라도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마이너스 박상우 올림. 편지를 접었어요. 민준이가 제 손을 잡았어요. 할머니, 할머니가 나쁜 사람인 줄 알았어요. 근데 엄마랑 아빠가 할머니한테 나쁜 짓 한 거 이제 알았어요. 미안해요. 10살짜리가 무슨 죄예요? 민준이를 꼭 안아줬어요. 민준아, 넌 잘못 없어. 어른들이 잘못한 거야. 할머니, 나 할머니 보고 싶을 때 와도 돼요? 가슴이 뭉클했어요. 그럼 언제든지 와. 민준이가 울었어요. 저도 울었어요. 그날 밤 우석이한테 마지막 전화가 왔어요. 엄마, 나 지방으로 내려가. 공장에 취직했어. 거기서 다시 시작하려고. 그래. 엄마,
마지막으로 진짜 미안해. 우석이 목소리가 떨렸어요. 엄마가 없었으면 난 진짜 끝났을 거야. 고마워, 엄마. 나 언젠가 다시 사람 되면 그때 엄마 찾아가도 돼? 눈물이 났어요. 그때와 사람 되면 알았어. 잘 지내, 엄마. 전화가 끊겼어요. 다음 날 유정이도 문자를 보냈어요. 엄마, 나 민준이랑 작은 집 얻어서 이사했어. 파트타임 일 구했어. 민준이는 내가 키울게. 엄마, 미안해. 그리고 사랑해. 답장을 안 했어요. 할 말이 없었어요. 한 달이 지났어요. 마을 통장 만기 어르신이 찾아왔어요. 말자 씨, 요즘 어때요? 그냥 살아요. 집 지켜서 다행이야. 근데 통장님, 전 뭐 하려고 이 집을 지킨 걸까요? 만기 어르신이 한숨을 쉬었어요. 말자 씨, 이 집은 태수 씨가 평생 일해서 마련한 거야. 그걸 지킨 거야. 그걸로 됐어. 그리고 말자 씨, 혼자 사는 거 아니야. 우리 있잖아. 동네 사람들. 어르신이 웃었어요. 내일 경로당 와요. 같이 점심 먹어요. 네, 그럴게요. 그날 오후 마당 감나무 아래 앉았어요. 40년을 함께한 나무예요. 남편이 심은 나무. 여보, 우리 이겼어요. 집 지켰어요. 바람이 불었어요. 나뭇잎이 흔들렸어요. 근데요, 외로워요. 자식들 다 떠났어요. 눈물이 났어요. 이게 이기는 거 맞아요? 그때 대문이 열렸어요. 민준이었어요. 손에 뭔가 들고 왔어요. 할머니, 제가 용돈 모아서 케이크 샀어요. 민준아, 할머니 생신이잖아요. 오늘 깜빡했어요. 오늘이 제 생일이었어요. 민준이가 케이크를 상에 놓고 초를 켰어요. 할머니, 소원 빌어요. 초를 불었어요. 여보, 우리 손주는 괜찮은 아이로 자랐으면 좋겠어요. 민준이가 케이크를 자르며 말했어요. 할머니, 나 공부 열심히 해서 나중에 할머니 모실 거예요. 진짜로요. 가슴이 따뜻해졌어요. 고마워, 민준아.